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레스 코드가 너무 재밌어요. 한 분은 가을 남자, 한 분은 빨간 넥타이. 트럼프 당선을 의도한 축하하면서 건 아닌데 입다 보니 그래 됐네요. 네. 저는 의도했어요. 의도했어요? 예. 네. 가을 남자라기보다는 네. 상남자. 상남자? 상남자. 오늘 뭐 트럼프 스트롱맨의 귀환이잖아. 가죽 잠바 좀 입어줘야 된다. 헤어스타일도 약간 트럼프 스타일로 네. 그리고 또 상남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잖아요. 네, 한 분 더 우리나라에. 있죠. 한 분 더 있지. 예, 얼마나 예. 쫄보인지 상남자인지를 우리가 곧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의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통상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에게 미리 그 엠바고 걸고 연설문을 자료를 보내주는데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네,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뭐 이런 기자회견 전 또 처음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 일단 진심이 늘 뭐 국민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당선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진심 따윈 중요하지 않아. 결과로 보여줘.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가 양극화가 되면서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거기에다가 이민자 문제로 뭐 악화가 된 거 뭐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이 뭐 진심이고 뭐고 뭐 진심이고 나발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네. 본인의 그 진심도 믿을 수 없지만은 지금 방금 대통령이 그 허리를 숙여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박지원 원장이 큰절이라도 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그 얘기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뭘 어떻게 잘못했고 그것들을 얘기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는 100번 해도 소용없고요. 네.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고 앞으로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그까지가 연결된다면 진정 어린 사과가 돼서 뭐 그 가능성 매우 낮지만 뭔가 반등의 계기를 삼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과하는 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만한 소리거든요. 고개 숙인다고 해가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색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특검 받겠다. 김건희 없애겠다는 알겠지. 못 나타나겠다. 그 정도 대화의 수준이 돼야지만이 사과의 진정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취임해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여건은 어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건이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문재인이라는 단어만 안 꺼냈지 또 전 정부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건이 말씀하신 대로 좋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거 와중에서도 어쨌든 성과를 내고 국민들을 설득이고 또 하나는 지금 힘들더라도 미래에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뭐 이래야지 국민들이 납득하고 참을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대한민국 경제 오늘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최대 핵심이지만 저는 경제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보거든요. 예. 나아진 게 있느냐,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대한민국 3분기 경제 성장률 0.1%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이네. 무슨 외환위기급이에요. 외환위기급. 예. 그 정도로 심각한데 여전히 우리 경제 좋다, 나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고 또 자화자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만한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당신이 뭐 사랑하고 뭘 떠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막 띠만 띠면 거짓말 지금 했잖아요. 대통령 네, 통해서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쓸데없는 얘기 말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저는 필요 없는 미사이고 왜냐하면 이쪽까지 다 봤습니다. 기자회견이 예상이 되는 게 네 번째죠. 100일, 그렇습니다. 5월, 8월 다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이런 얘기 또 뭐 또 연금 개혁 뭐 개혁했다고 또 이 난리 치고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을 자꾸 비켜나고 있고 이제는 앞에 이런 미사여구는 사실 필요가 없다. 이 미사여구는 그냥 글로 보내줘도 돼요.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수치로만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민생이 어느 정도냐면요. 최근에 배추값도 굉장히 올라서 뭐 김장을 일주일만 늦춰라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사과값
대파 얼마나 소동이 컸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 어제 되고 오늘 그 얘기하기 뭐 하지만 예. 어머 지금 문제 잠깐만요. 너무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또 봐라. 있습니다. 또 그런 소리. 왜? 깜짝이야. 슬픈 얘기하면 틀린 적이 없냐 이렇게. 또 그러잖아. 야 이거 어떻게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또 맥락 없는 얘기를 하잖아. 경제 죽었어. 뭐 기지개를 펴 0.1% 나왔다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2% 상회를 전망한다. 아니 생각해 보시죠. 2분기에 마이너스 0.2% 나오고요. 3분기에 1% 나오면은 4분기에 그러면 뭐 1.8%가 나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조정하고 있다는데 무슨 뭐 황당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경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체감하는 경기의 수준이 물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일단 돈 10,000원으로 점심 먹을 수가 없어요. 칼국수 한 그릇에 14,000원 하는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리고 마트에 가면요. 오이를 살 수가 없어. 7개 넣고 10,000 얼마예요. 긍정적인 거 딱 하나 있더라. 뭐요? 저번에 일본 여행 갔는데 한국보다 밥값이 싸더라고. 일본가 더 이상 일본이 선진국이 아닌 것 아니야. 같아. 일본 우리가- 가서 밥 먹어. 일본 가서 안 먹었는데. 이러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상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하다. 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방금 또 전에 뭐 또 나왔죠? 나왔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다 채우고 싶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또딱 얘기하는 거죠. 임기까지 모든 힘을 쏟아서 일을 하겠다. 안 해도 돼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능력이 됩니까? 예. 사실은. 그다음에 민생 변화를 최우선으로 잡고 정부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말한 얘기입니다. 다, 네. 다 하나 말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나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겠죠.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해명하는 거 보면 다 거짓말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 다 걸리고 그게 문제인 거고 사실은 지금 오히려 저는 역발상으로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잖아 이때까지 네. 안 되는 거 오히려 그냥 특검 얘기하고 이런 거 먼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이거 지키지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실력도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데 자 다음에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뭐 4대 개혁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4대 개혁 얘기 나올 것 또 진짜? 같아요. 의료개혁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예. 밀어붙이겠다. 우리 의료개혁, 예.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예. 교육개혁 이 얘기 분명히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들의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참 걱정입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장학금을 늘리겠다. 약자 복지 지속 확대,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냥 해야 되는 아니, 원래 해야 해라, 되는 해라. 거예요. 아니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아니 그냥 어느 해라고. 대통령이 그러면은 네. 범죄하고 뭐 전쟁 안 하고 뭐 소상공인하고 뭐 지원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한 얘기를 계속 넣는다. 필요 없는 거고 지금 관심 있는 건 세 가지예요. 특검, 김건희, 전쟁. 그 세 가지만 하시라고.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 쓸데없는 짓 할지 안 할지 트럼프가 됐는데 그 얘기 해야 되고요. 네. 김건희 어찌 처리할지 특검 받을지 말지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쓸데없는 얘기. 이거는 그냥 잘 살겠다, 이래 잘한다, 뭐 맛있다, 뭐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답답한 거는 지금 대통령은 경제에 이런 얘기합니다. AI 반도체 경제 역동성에도 내가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하고 있다. 예. 아, 그 다음에 임기 마지막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 남은 2년 민생 변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겠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 삶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생각밖에는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 민생 최우선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여러분들 함께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연설도 연설이지만 이후에 있을 질의응답이 굉장히 연설을 기대할 게 1도 없을 것 와,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얘기가 딱 맞았어요. 뭐요? 4+1 개혁, 민생 직결,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오, 야, 그러니까 하나만 명태균이야. 명태균보다 내가 예지력이 더 좋다고. 뛰어나. 명태균만큼 예지력이 있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이걸 보면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게 기자회견 끝장 토론 끝장 기자회견도
거의 예측이 가능해요. 하나만 그러니까 왜 하냐고 이 시점에 이거 할까? 네. 이거 다 똑같은 왜 얘기 하는지 아닙니까? 얘기해줘. 왜요? 건희 여사 데리고 순방 나가야 되잖아. 최악인 거예요. 순방 가자 이렇게. 에이페이 가고 G20 그거 가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라면 정말 김건희가 대통령인 거야 이거는. 네, 오늘 아침 그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의 리드가 그걸로 시작해요. 순방 때문에 이거 기자회견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실제로 이 담화를 땡긴 것도 김건희 여사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통령 담화까지 부인 동의를 받아야 부인 동의 없으면 담화문 발표도 못해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사인의 국정 개입인 것이다. 예?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인구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언제까지 찾아? 지금 2년 반 지나고 있는데 2년 반 동안 인구 위기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개혁 차분히 연금 개혁은 국회 논의를 다시 기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개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뭐 개혁할 동력은 있으며 지금 이게 민생이거든요. 지금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지 마비가 돼가지고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전공이 없고요. 내년 의대생은 지금 뽑기로 했고 이런 말 좀 하긴 개판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제대로 지금 대처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네. 의료개혁 근데 지금 잘하겠다 했겠죠 또. 근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윤 대통령 그 회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와, MBC 접속자가 지금 93,000명. 와. 예. MBC를 본다는 건 뭐냐면 예. 약간 비판적인 예. 정부에 대한 갖고 계신 분들 MBC 많잖아요. 네네. 뭐 또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한번 보자 이런 의미에서 보신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동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시고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건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김어준 뉴스공장, 주진우 라이브 긴급 편성도 3만 명 보고 있고요. MBC 아까 말씀드렸고 KBS 보겠습니다. KBS는 KBS 적을 거예요. 100명 정도 KBS 라디오 736명.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매체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뭐 종편들도 많이 보네요. 채널 네. A도 2만 명 지금 접속되어 있는 상태고 SBS도 2만 명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당연한 많은 거고. 관심을 네. 가지고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국력 낭비다. 그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나도 이 시간에 뭘 맞아요. 쓸데없이 예. 하나만한 얘기 또 들어야 되는 거. 그래도 혹여나해서 지금 기대 갖고 또 그래서 맞아요. 모르시는 건데. 예. TV조선 앵커가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내에게 박절하게 대해야 할 마지막 기회다. TV에서 좀 웬일이야? 박절해줘야 돼. TV에서 웬일이야? 예,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심의 귀를 기울여서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당정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 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뭐 계속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친윤친한. 예? 제 생각에는 인식 수준 자체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예.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보고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보고를 해야 돼요.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당신이 10%대다. 네. 곧 쫓겨날 수도 있다. 네. 이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마도 좋은 얘기만 듣고 네. 아마도 극우 유튜브만 보고 있고 본인만 학정 편향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자회견 한다는 게 욱순 노릇이거든요. 지금 대구에 있는 노인들 몇몇을 보고 지금 이 기자회견 한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워낙 뭐라 하고 막 경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경로 네, 네. 이번에도 한겨레인 거 보니까 경로하지 말 것 이거 네. 나오던데 예. 경로가 나온다는 게 웃긴 거예요. 예. 지도자가 왜 경로를 합니까? 어. 그래서 경로를 하니까 참모들이 조언을 못 하는 거고 네. 이 기자회견도 그거의 발로 같아요. 제대로 된 인식이 전혀 분석이 안 되고 현상이 분석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식 네. 수준이 매우 차이가 난다. 국민들하고. 네.
저는 이분 지금 1990년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 1980년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통령이 지금 뭐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질의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비교적 과거에는 굉장히 길게 담화를 발표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비교적 짧게 담화를 발표를 했고요. 그나마 좋네요. 네. 51분 안 하고 예, 그나마 오늘 좋네. 그 기자들이 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대통령실의 관례상 기자단 간사가 보통 기자단 하죠. 간사가 1번 질문권을 갖고 있고요. 아마도 이분이 뉴시스 기자일 걸로 알고 있는데 1번 질문권은 기자단 간사, 총간사. 눈치 안 보고 네. 얘들도 또 뭐 민생이고 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자들도 핵심을 물어라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마도 이제 그 굉장히 짧게 질의응답이 끝난 것 같은데요. 뭐 관련된 내용이 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쟁하냐 안 하냐 물어보고 특검하냐 안 하냐 물어보라고 네. 김건희 어떻게 할 거냐 세 개만 물어보 나머지 필요도 없다고. 네. 관심도 없어요. 자. 우리 궁금하지도 않아. 사과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제 이걸 물었고요. 그러니까 왜 사과를 하게 된 거냐라는 건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상황을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들을 수는 없는데 그 예상은 되죠. 뭐 아니, 그냥 뭐 또 그러겠지. 자기가 국민 많이 생각하고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겠죠. 사과요? 19% 나와서 한 거예요. 그렇게 답하면 좋겠어 차라리. 더 차라리, 떨어질까봐 겁나서. 더 떨어질까봐 겁나서 그런 것이다. 그러지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 더 떨어져 겁나서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입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19%나 떨어졌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 그 다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2달이 넘도록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답변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다가 내놓은 것이 경선 때, 그렇죠. 경선 때 뭐 두어 차례 만난 게 끝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 해명이었다는 것이 육성으로 계속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솔직한 해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왜 것 같고요. 사과하냐니까 순방 가기 위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답해라. 네? 와이프 데리고 순방 가고 싶어서 사과하는 거. 답해라 차라리. 자, 두 번째 질문권자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들도 좀 질문 좀 잘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뭐 이런 질문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인적 쇄신, 국정 방향에 대해서 여야 일각에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랬죠. 그래서 네. 어제 신지호 전략 부총장이 언론에서 그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면 안 된다. 불법 아니다. 그리고 인위적 개편 없다. 박절하지 못했다. 요 세 단어 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순방 갔다 와서 내가 연말이나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인위적 개편 이 얘기는 좀 빠질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기대가 하나도 안 됩니다. 최근에 이름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하마평으로 거론되는 분들. 대통령 비서실장에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네. 결국 사람도 네. 없는 것 같아요. 믿을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쓸만한 사람 본인들이 쓸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인력 풀 자체를 없어요. 굉장히 좁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없는 건 아니죠. 훌륭한 인재가 얼마나 아니, 있습니까? 안 쓴다는 거지. 내 그러니까. 말씀은 있죠. 당연히 있죠. 대통령 발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적임자들을 찾아서 또 하나만 한 답변이잖아요. 일을 맡기는 문제 늘 고민하고 있어. 그래, 하나만 한 내가 고민 안 하는 줄 알지. 하나만 하지. 고민하고 있다니까. 내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휴,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괜히 자체가 고민하고 좀 나한테 뭐라 했네.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진 거야. 예? 대통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 안 하고 있다고 봐. 이 예? 성급한 이 기자들하고 국민들이 잘못했구만 아주 큰 잘못을 했어 아주. 아주 그냥 대역죄를 지었어. 경노하실만 하네 그러니까 항상. 네, 자 대통령 발언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을 물색하고 검증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쇄신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 검증 들어갔어요. 지금 그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박지원 하나만 얘기해요. 이건 누가 답변해도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게 그럴 것 같긴 그러니까 하다. 만약에 정말 제대로 하려면 네.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사람들 일거에 다 보내겠다. 문제됐다고 뭐 구상시, 팔상시 다 자르고 정말 이제 정파 상관없이 정말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 쓰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달라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한 거 이거는 이승만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박정희한테 물어봐도 그런 똑같이 답할 거예요. 전두환 네. 모든 대통령이 똑같이 미국에 있는 대통령, 영국에 있는 대통령 똑같지 영국 총리겠지. 네.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답해요. 뭔 의미가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요 국면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고 시간 끌기였잖아요. 뭐 영수회담, 뭐 한동훈하고 대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틀은 한두 달 사이에 미국 대선 때문에 또 바뀌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니까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없잖아. 내년까지 시간 벌겠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내년까지 시간 번다. 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바꾸지 않겠다는 걸로 예, 보여요. 그렇게 특히 보여요. 예. 그 제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그 음주운전에서 문제가 됐던 그 강기훈 선임 행정관 2달 만에 또 복귀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강기훈 행정관은 아시는 것처럼 누구 라인입니까? 김건희 라인 라인이에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속속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기보다는 복귀시켜서 다시 대오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그래 같습니다. 보입니다. 자, KBS 장덕수 기자 질문 들어갔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드디어 본질로 들어갔어요. 뭐 그것도 답을 제대로 하나 봅시다. 네. 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경선 막바지에 소통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는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연락을 정말 끊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또 녹취록이 공개되면 그때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오 잘했다. 이 질문 괜찮네. 이 질문 잘했어요. 이 질문 KBS 괜찮네. KBS 장덕수 기자. 웬일이야? 강민 쪽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닌가? 예, KBS에도 좋은 기자들 많이 있네. 있어요. 사장이 좀 쪼만한 파우치여서 그렇지. 기자들은 살아 있다. 예,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네. 정진성 얘기. 일단 시작은 했어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오케이, 좋다. 윤석열 대통령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뒷부분에 가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마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건 지난번에 한 경선 얘기랑 룰 때문에 그러니까, 연락하지 그랬다. 말았다. 이거 그때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했던 거 똑같은 그러면 얘기인데. 경선 끝나고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는 왜 통화를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5월 얘기를 9일이잖아. 해야지, 그거를. 그 얘기를 해야지. 5월 9일 날 김영선이 경선 과정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챙겨줘라 김영선이 했어. 좀 해줘라. 했어. 당에서 말은 안 맞네. 듣네. 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 그 부분에 얘기를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과연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태균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또 뭘 올렸잖아요. 예, 그 내용을 보면 갑자기 또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뭐 여사님이겠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여사님이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은 뭐 짧게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맞춰지고 있다. 내일 명태균 지금 소환 조사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변호인이 황우여 로펌에서 그렇죠. 나간 그 김소연 변호사가 그 대전에 있는 그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거는 뭐 집행유예를 처리하고 이런 게 지금 틀이 갖춰지고 왔는가 합리적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내리고 명태균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명태균이 무슨 황제입니까? 조사를 지가 정하고 뭐 어디 뭐 밑으로 가겠다 하니까 안 된다 그러고 만약에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이랬다 봐요. 바로 구속시키든가 난리 휴대폰 압수하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못 믿겠는 게 혹시나 발견할까 봐 무서운 것 같아. 휴대폰 포렌식 했는데 이게 있어? 그럴 바 그래 조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일 또 기대할 것은 없다 저는. 이거 진짜 황당합니다. 대통령 뭐랍니까? 발언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가 문자를 보냈을 수 있지만 답을 안 하면 문자를 보냈어요.
답을 안 하면 소통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좋은 일로 보냈으면 고맙다고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야? 그렇지. 뭐가 문제인데? 지금 진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진짜 얘기해서. 와 어제 서정욱 변호사는 얘기하고 비슷하네 진짜. 야, 이럴 똑같네. 거면 기자회견 뭐하러 하냐고. 또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한 조언 명태균 말고 수백 명한테 받았어. 내가 명태균한테 내가 정치 잘 몰랐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조언은 내가 수백 명한테 받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는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소통을 끄는 것이다.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매정 나왔어요. 박절 매정 나왔습니다. 매정이네. 매정하게 하는 게 좀 그렇고 또 똑같은 얘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 나 돈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받은 거 괜찮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저런 전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백 통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받은 것도 괜찮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조인 맞아요. 네. 자백고려 그럼 뭐 받으면 돼요 전화? 받아서 막 들어주면 돼? 난 공-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공천 것 같아. 얘기를 한 거 아니야? 공천 얘기. 공천 얘기를 하는데 막 들어줬다는 당선인 거잖아. 신분에 내가 김영선이 줘라. 믿고 이런 게 답변이 말 그러니까 나 막 수천 명이 돈 주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백을 왜 하는데? 이럴 바에 기자회견을 뭐하러 하냐고. 자백하면 답답합니다. 고맙지.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얘는 충격이다 나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하셨는데 서정욱이 가장 이 기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거는 김영선은 이미 공천이 거의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덕담을 한 거지 이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잖아 이미 기존에 나왔던 똑같아요. 해명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변한 게 상황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태균 네.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녹음 자료 자기 목소리. 그것도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는데 앞으로 그 기자회견 내용은 거의 다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법조인의 이제 법기술 논리인데 문자를 자기가 보낼 수 있지만 답을 안 하면 소통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죠? 아니 문자를 보내도 답을 안 하면 소통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 아주 호쾌하게 통하지 않았습니까? 5월 9일 날 내일 취임식이고. 그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태균이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예컨대 2022년 보궐선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작 니네한테 갖고 간 거 매일 통화하고 아침에 통화하다가 끊었다며 안 끊었잖아. 네. 전날 취임 전날에 시켜주고 네. 그날 다음 날에 그 김영선이 보궐선거 공천 받고 그러고 저기 당선되고 그리고 세비 반등 치고 이 전체적인 맥락이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말 제대로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근데 또 그 장덕수 기자 KBS 장덕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안 한 거예요. 경선 막바지에 소통하고 대통령 이후에 진짜 연락 끊었냐 그거 물어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 안 한 싫으면 답변 안 겁니다. 하는 예. 거예요. 대통령 된 거지. 이후에 그거 답변 안 하고 그냥 눈치고 또 넘어간 거예요. 요거 만약에 하면 네. 민주당이나 다른 데서 보도 나올 수 있거든. 그치. 그렇죠.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홍보 이제 폭로할까 민주당은 봐.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렇죠. 거야. 예. 200개 가지고 예.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골라서 대통령 거짓말을 할 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뒤로 미루려고 했던 것도 이달 말에 하려는 거 했던 것도 그런 거 더 많이 대충 폭로 나오고 상황 보고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급하게 된 거죠 지금. 예. 자, 문화일보 김태규 기자가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명태균 씨와 수십 차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제까지 연락한 거냐? 잘 물었어요. 좋네. 대통령 답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소통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뭔 소리가? 문자나 이런 걸로 소통을 했다고 말하긴 했지만 몇 차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아닐 걸? 더 많은 몇 차례는 아닐 걸요. 더 문자 많은 몇 차 예, 했다는 명태균 건데. 씨가 2,000개 파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2,000개 파일이 있고 그 중에서 유의미한 거, 중요한 200 개라고 것만 200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0번을 했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캡처를 캡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긴 거가 있으면 뭐 하나에 뭐 여러 번 나올 수 있는데 네.
일상적인 내용이 뭐 많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주로 꿈의 몽도 많이 한 것 그러니까. 같아. 꿈의 대화, 뭐 젊은 여자하고 뭐 나가는 꿈을 윤핵관이 꿨다. 지금 뭐 펄펄 끓는. 윤석열 뭐 삶아 먹고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해몽하고 예. 그런 거 했겠지.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죠. 청탁까지 이제 여기까지. 근데 들어가는 제가 거죠. 오늘도 전해드렸지만 명태균 씨는 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둘이 같이 동시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 그 노엘이 가수 그 래퍼 노엘이 사고치고 이랬을 때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 장제원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이제 해법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까지 소통을 했는데 몇 차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정확한 법률 용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이게 재판으로 갔을 때 자기한테 불리할까봐 없는 걸 몇 차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말장난치는 말장난. 거죠. 예.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만약에 그렇지. 만에 하나 네. 기억을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다. 다 똑같잖아요. 자, 기억을- 되게 겁도 많은 그게 거야. 아니라 기억을 법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재명 기소했는데 그러네. 기억 안 나가지고 기억 안 나가지고 기소당했는데. 기소해야지 이것도. 기소해야 되겠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비열한 것 같아요. 이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큰맘 먹고 한 거라면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음도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다 피해 나가는 어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자, 국민일보 이경훈 기자 질문 보겠습니다. 여론 조작, 공천 개입, 창원 산단 이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린다. 약간 화가 나신 것 좋은데 같아요. 이제 이 답변을 하시나 모르겠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건 이제 걸릴 수 있겠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만약에 반대편 자료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나요? 명태균 씨가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서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 계시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 여론조사 조작 인생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다. 예, 여론조사를 할 때 명태균이 했겠지. 할 줄은 모르잖아. 예,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지 말라고 말했다. 저희 정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주로 하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5손가락 안에 든다.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다. 여론조사에 나랏돈 쓰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응? 공천 개입의 정의를 따져봐야 된다. 재보궐선거에 나갈 사람들은 대개 정해져 있다. 당선인 시절에 경호원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나는 바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또또 문서답하고 있는 거잖아. 일단 여론조사는 조작할 이유가 없고 내가 인생 살면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여론조사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지 말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명태균이 했다고. 명태균이 했다고 안 카나.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네. 명태균이 니를 위해서 했다고. 그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고 내가 답을 한 하고. 적이 없다는 얘기야. 당연히 할 줄 모르잖아. 나도 한 적 없어. 몰라 어떻게 해 그 여론 조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네. 답답해. 참불나네 진짜. 이렇게 답답하네. 뭐래 기자회견하는데. 네. 네가 할 줄 아냐고 할 줄 모르잖아. 네. 어차피 할 줄 모르잖아 어차피. 네.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내가 바빴어. 고3이었어 왜 나오는데. 한장 아니었다 진짜. 그리고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굴 공천 주라. 와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그 목소리. 그건 뭔데? 뭔데? 5월 9일 내가 해주라 했어 했잖아. 김영선이 해줘라. 이거 뭐야? 나는 공천이 없어서 그런가? 괄호 열고 공천자 빠져 있으니까. 공천자 빠져 해줘라 켜놓고 뭐 밥 해줘라 밥? 이렇게 얘기하려고. 근데 당에서 밥 안 해줘라고 말 많대. 이게 말이 돼요? 밥 해줘라. 아니 이거야? 이렇잖아. 그 갈로를 우리가 다 유추해서 정황적으로 다 알잖아. 그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걸 답을 안 하잖아 지금. 이걸 누가 납득할 거예요? 열불 나네. 진짜. 김영선한테 밥 해주라고 했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빠져나갈 게 아니잖아요. 해주라. 해줘라는 그 밥 좀 맥락상 해줘. 공천이잖아. 윤상현이 거기 왜 튀어나오고 네. 나왔으면 그게 공천 아닙니까? 예. 아이고. 윤 대통령 표정을 보니까 다소 좀 상기가 돼 있어요. 예, 좀 불쾌한 것 같습니다. 어디 지금 내가 이, 누구 공천주라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응? 어디 지금 어디 감히 나한테 지금 막 이렇게 질문을 던져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진짜. 그리고 내가 공천에 관해 말한 기억이 없다. 말한 기억이 없고
했다면 당 최고위원회에서 딱딱 찍어서 공천을 했더라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당에서 말하면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패스를 시켰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다 했다면 기억이 없어. 공천에 대해서 나는 말한 기억은 없는데 녹음 파일이 있네. 녹음 파일이 있는 이제 명태균 씨 여러 그 다른 녹취록에 그 있잖아요. 오빠 명태균 명 선생님이 아침부터 전화하게 하고 오빠 대통령 맞아? 이렇게 자격 해가지고 있어? 오빠 자격 대통령 있어? 자격 있는 거야? 그다음에 딱 앉혀가지고 추정컨대 스피커폰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그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당에서 말이 많네. 여기까지 이어진 게 지금 다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인수위 시절 당선인 시절에 공천 문제 얘기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전화 오래 하더만 뭘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 시간적 그리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참 대단하다. 말도 안 돼요. 취임 전날 취임식 관련 응대하느라 내가 하루 종일 보냈다. 그리고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국가 산단은 대선 공약이었고 그리고 산단 지정을 오픈해서 지정하는 거지 뭐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은 진짜 잘못이 없어요. 난 논리 구조로 그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김문기 이제 뭐 몰랐다 알았다 주장하고 있는데 김문기를 알았다라는 저 정황 증거들이 있다라고 검찰이 봐가지고 지금 기소한 헌법 위반으로 한 거잖아. 이것도 네. 똑같아요. 정황 증거는 이렇게 많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 범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판단을 구해봐야지. 판단을 저 구해봐야겠지만. 판단을 구해봐요. 그러니까 기소를 특검이 가서 검찰은 안 할 테고 특검 가서 기소해 보면 됩니다. 야. 예. 그리고 산단은 국토부하고 산자부가 한 거다. 하나 말하는 얘기. 내가 안 했어. 공천은 국토부가 이준석이랑 있어. 윤상현이 한 아니, 거고. 국토부 산자부는 당신 부하 아니야? 국토부 산자부는 미국 국토부야? 일본 국토부야? 네.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국정 책임자잖아요. 본인이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산자부가 했다고. 여론조사 할 줄 모르지 당연히. 명태균 했는데. 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정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재판하듯 위원들이 받아서 결정하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간다. 그러면 그걸 언론에 릴리스하는 것이다. 네, 상세하게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지 마라. 국토부 산자부가 했고 공천에 관해서는 말한 기억이 없어. 그리고 하면 이거는 당 최고위에서 딱딱 알아서 한 거지. 난 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근데- 난 그때 너무 바빴어. 고3 입시생처럼 그 이상으로 바빴어.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창원 산다는 대통령의 해명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국토부 산자부에 하나가 빠졌어. 김건희가 한 거다. 나 몰랐어. 나는 진짜. 몰라. 여기 왜냐면 김건희가 다 이거를 다 선정을 뒤집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이제 그 내치에 관심이 없었잖아. 네. 맨날 밖에만 돌아다닐 생각하고 외교화 생각을 하니까 진짜 김건희라는 단어만 넣으면은 대충 될 것 같아. 맞을 수도 있겠다. 김건희 수사해야지 그러면. 네. 그러면 김건희를 수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은 국민들이 매일 아침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같은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실 검증하고 명태균 씨 인터뷰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수많은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선전포고 같아요. 끝장 선전포고. 토론회 끝장나는 기자회견 같거든. 이게 정신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법기술자. 어? 법기술자. 기술을 또 잘 부려야 되는데 지금 지금까지 온 법기술 안- 어때요? 평가를 좀. 하나만한 얘기잖아. 모른다. 난 네. 관계 없다. 네. 대통령 하지는 말든가. 어.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문제는 이럴 바에 기자회견 안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결국 뭐 우리가 우려했던 예상대로 그대로 답을 하고 있네요. 자신감 뿜뿜이었는데 끝장 토론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는데 사실 기자들하고는 토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하는 건데 이게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니들이 틀렸다라는 걸 내가 입증해 보겠어. 이게 토론이잖아요. 상대방을 꺾는 게 지금 대선 후보 토론하듯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능력도 안 돼요. 말만 많지.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1도 없는데 뭘. 연합뉴스 최지숙 기자가 물었습니다. 국정 개입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에 대한 입장을 말해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요구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라고 좋네 물었습니다. 질문들 해야 네. 될 질문들 하네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요즘 뭐 참모들에게 야단을 친다는데 부드럽게 하고 있다. 뭔 소리가 다 이런 게 국정 개입이라고 할 개입이. 수는 없다. 개입이죠. 네,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참모들 그 사람이 야단 외치는데. 예.
대통령 무슨 부인이 거라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도 욕 안 먹게 잘 하려고 도와주려는 게 농단이라고 하는 거라면 국어 사전을 다시 찾아. 뭔 소리고? 대박. 와. 국어 사전을 다시 찾아봐라.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도 욕 안 먹게 잘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게 농단이야? 이거 도와주려고 했어. 야, 그 근데 국어 사전 니네 다시 찾아봐. 나는 사실은 다 앞에 거 나왔던 거는 대충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대박이다. V0네. 김건희는 항상 초월이야 지금. 야. 야 이게 국정농단이면 국어사전 니들이 찾아봐. 지금 역정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화났어요. 와, 역시 역시. 김건희는 못 건드리네 진짜. 네, 진짜 대박이다, V1은 진짜. 네. 농단 맞지 않나 이게? 이게 국정농단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해서 최순실이가 그렇게 된 농단이야. 거잖아. 법적 배우자로서 법적 국어 사전 지위가 안 찾아봐도 알 것 같은데 뭘 국어 사전 아무거나 찾아봐요. 다 하면 안 되지. 배우자는 세게 근데 되게 세게 나온다. 그러니까. 완전 세게 나온다. 완전 세게 나와. 어제 그 서정욱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쪽 왔다 갔다 했기로서니 명태균이랑 뭐 개인적으로 텔레그램 주고 받았기로서니 그 죄야? 그게 뭘 잘못했어? 공천을 줬잖아. 뭘 그게 죄지. 큰 죄죠. 큰 창원 죄죠. 산단도 지금 바뀐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 그게 죄지.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스스로는 내가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공사 구분을 분명하게 일을 했다. 나 공사 구분 못하고 이런 사람 아니다. 근데 드러나는 사실들은 네, 그거 그렇게 다르네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화가 났어요. 대통령 표현이 막 이렇게 제스처가 커지고 이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잘한다 그러면 하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보겠다는 거네. 그렇지. 얘 간을 봐서 국민들이 별 문제 없고 여론에 큰 영향이 없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다. 들어가 그럼 들어가고 두더진가? 아니 근데 이거는 이 답변은 심각한데요. 이거가 지금 보면 지금 제가 계속 얘기지만 불을 와, 지르는 대단. 기름 붓는 격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할 바에 안 하는 게 맞다고. 이런 얘기 또 합니다.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곤 중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순방은 가네. 가야지. 예, 국익과 관련된 근데 국익과 관련된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태도로 보면 이제 서두에 전체 대통령 그 담화에서는 사과를 했어요. 국민께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워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국민들 어려운 사람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라고 말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국어 사전 찾아보라고. 국어사전 네. 찾아봐. 내일- 니네가 국어사전 찾아봐. 내일 일면 제목 한번 뽑아볼게요. 네, 예. 사과라고 말하고 싸우자고 덤볐다. 오 맞아. 예 국민하고 싸울 결심하신 것 같아요. 싸우자고 이제 예. 마음 먹었네. 나는 그때 생각나네. 개사가 들었던 그 SNS. 네. 그거랑 똑같잖아 지금. 중앙일보 허진 기자가 질문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라인 한남동 라인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저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치 검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대통령 답변합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한 얘기가 공개가 됐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나? 싶겠지만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조언 같은 것을 국정농단화 시키는 것은 정치 문화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치 문화사에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처음 듣는 얘기다. 와. 와. 왜 이러지? 뭘까? 대박이다. 그러니까 여사 왜 이러는 문제는 거야? 다른 거는 안 예측, 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는데 여사 문제는 진짜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건 놀랍다, 대박이다. 놀랍다. 야 국어사전 나오고 야. 지금 대통령 부인이 말이야 대통령 정치 잘할 수 있게 조언하고 도와주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국정농단 국어사전 찾아보고 정치 문화사에 맞지 않 국정농단화 시키고 있다. 언론이 잘못했네. 언론이 국민들이 네? 잘못했어. 국민들이 잘못했어. 우리 크게 잘못했구만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 큰 죄를 지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났다. 예? 저는 막 기가 차서 뭐 인적 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국정 쇄신이지만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일 안 하는 건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하는 행정관들 비서관들을 이게 안 받고 지금 정확하게 뭐냐면은 지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지금 문제잖아. 그래서 그렇지. 교체하라는 거 아니야. 맞아. 얘들이 지금 무슨 뭐 수석이나 비서실장보다 파워가 더 세가지고 얘들한테 다 물어보고 지금 모르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문제다는 거 난 아니야. 이 정도로 답할 것 같으면 이걸 왜 하냐고. 그러네. 행설수설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에요. 못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태도를 볼 때는 김건희 여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그러네. 없고 이것은 국민이 잘못한 거야. 국민이 국민이 잘못했어. 잘못했고 그러니까 오늘 그 중앙일보 강찬호 칼럼에서 그 인사관여 김건희 여사 뭐 가스라이팅 벌어진다는 의혹이 난무한다 하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와 지금 제가 보기엔 진짜 충격입니다. 심각한데 그 여론 조작도 한 적이 오늘이 없고. 저는 제일 커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지금 뭐 행설수설하고 앉아 있고 가스라이팅이 확실한 것 같은데. 이거 생각나요. 예전에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 관련해서 막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역정 냈거든요. 이건 뭐 잘 모르면서 이게 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역정 내고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쉴드 치라고 했는데 몇 명은 뭐 성명 발표하고 몇 명은 이거는 참아 못하겠다 했거든요. 그때랑 똑같네 느낌이. 막 역정을 내자 지금 사람들한테 기자들한테 역정 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김건희를 감히 니들이 건드려? 이거야 지금. 와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 진짜. 진짜 근데 대통령 표정이 좀 상기가 됐어요. 상기가 돼 있고 열받았어. 굉장히 표정이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자세 나옵니다. 이 자세 딱 나오고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한 가지도 인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설문에서는 총론적으로 뭐 사과드린다라고 했지만 개사관. 사실관계는 다 따지면서 다 따지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얘기하고 내용들을 있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근데 기자가 MBC가 없네. 한겨레도 없고 아 경향도 MBC 없고. 풀단에 빠졌어요 지금. 에? 풀단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요? 뭐 잘못했다고. 뭐 징계로 몇 개월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 MBC 없을 때 그거 네. 아마 아직도 이어질 거예요. 뭐 하여간 뭐 빠져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예. 여튼 알겠습니다. TV조선 김정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는 친구인데. 아는 친구예요? 네,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선 때 내조에 충실한 바 있다고 말한 적도 있고 대선 때 유튜버 아니고 이명수 기자입니다. 예,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유튜버와 7시간 통화 이후에 성향이 의심스러운 종교인과의 대화. 참 TV 조선식 질문이네. 성향이 의심스러운 종교인과의 대화. 그리고 명태균까지 개인적인 사적인 활동을 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 비공식 활동에 대해서 신중한 처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제2 부속실 설치와도 연결이 되는 건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나마 질문 나쁘진 않은데. 와 그나마. 답변 대박이다. 네, 뭐라고 했어요? 뭔데요? 앞으로 부부 싸움 많이 하겠다. 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좀 있고 박절한 거를 넘어도 와 대박이다. 순진한 면이 좀 있어서 박절하지 못했다. 시즌 2보다 이거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순진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부부 싸움 하겠다. 우와. 진짜로 저는 대박이다, 오늘로써 진짜. 기자회견인 거잖아요. 기자 네. 다 문답을 하면서 네. 저는 V제로 이런 말 정말 하기 싫거든요. 네. 가스라이팅 V제로 누가 영분합 이런 얘기들 하는데 확인이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면. 대박이다. 김건희 여사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잘잘못도 엄정하게 좀 가리고 해야지. 그리고 내가 2021년도에 7월 말에 정치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어요. 그래 권영세에게 연락처를 줬는데 그게 말이야 공개가 돼가지고 문자가 지금 3,000개가 왔어.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잠 안 자고 지금 휴대폰에 그 3,000개 문자에 답을 하고 있어 지금. 답을 지가 왜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데 말이야. 국정농단 화 해가지고 우리 보고 잘못이라 그러면 니네가 잘못했네요. 정말?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러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네. 아니 야. 그냥 일괄 문자를 보내라고 3,000개를 왜 그걸 하나씩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후보 시절에 그치, 했다는 했다는 건데. 거죠. 예. 아 진짜 김건희 죽겠다, 여사가 진짜.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오늘 저 김순덕 칼럼에서 조선 제일 사랑꾼이라고 윤 대통령을 표현했는데 아니야, 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꾼 아니야. 사랑꾼 지배당한 아니야. 느낌. 지배당한- 정복, 지배 가스라이팅. 정복 지배 가스라이팅.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우위가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답변 못해요.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답변합니까? 근데 서열이 정해 보이거든요. 지금 이 답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매우 보이네요. 심각합니다. 예. 민낯이 진짜 드러나네요. 왜 김건희 이걸 지금 하냐고 나 하니까. 계속 그 얘기하잖아. 와, 대박이다, 장성철 진짜. 소장이 맨날 하는 얘기가 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라고 말해서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그냥 하는 뻥이겠거니 했는데 진짜 심각하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잠 안 자고 그 휴대폰에 일일이 다 지금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내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 니네들 말이야 이상한 거 명태균 인터뷰나 하고 말이야. 오늘 대박이야. 이 답변 오늘 봐봐 하나가 답변 대박이다. 이거 또 봐봐.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연장선상인데 여사가 3,000개 문자 보내고 계속 자기가 문자 보내서 그 여사 김건희 노력으로 국민의힘을 한 번도 안 찍어본 사람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대박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거를 나는 우리 진짜 기자회견 이런 거 뭐 하나하나가 다 말 하나만 실수해도 그거 갖고 내일 아침 뉴스가 100개씩 나오는데 오늘 지금 한 거만 내가 좀 대충 다 보지도 못했지만 다 탑급의 뉴스야.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국정농단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2년을 그냥 못 끊어. 사람이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크게 한마디라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다 내 책임이다. 대통령 이후에 소통 방식을 매정하지만 바꿔야 하는데 에? 공적인 일이 아닌 통상적인 내용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고백을 하네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저기는 김건희는 박절하지 못하고 순진한 면이 있고 윤석열은 매정하지 못하네. 둘도 아주 딱 잘 맞는구만. 네, 아주. 짝짝꿍이네. 짝짝꿍이네. 네, 둘 다 그냥. 그냥 정에 이끌려서 국정농단도 하고 공천도 정에 이끌려서 정에, 공천도 주고 주고, 창원 산단도 바꾸고 바꾸고. 정에 이끌려서 참 진짜. 심각한데. 아 심각하다, 정말. 심각해. 김건희 여사도 휴대폰을 바꿨어야 되고 누굴 통해서 휴대폰을 바꿨어야 되는데 전화를 못 바꾼 거야. 그 자꾸 연락이 와. 그 어쩔 수 없이 또 대응을 해야 돼. 그 이걸 밤새서 답- 지금 연락하고 있어. 이걸 답이라고 합니까? 아, 와. 진짜 정말 슬프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노? 음. 와.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진짜 왜? 예,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는 별달리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전혀 인식조차가 아니고 오늘 확실한 게 정말 지배 종속 관계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맞는데 자기는 그걸 꼭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해명하려고 왔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하게 한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감출 것도 없다, 당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의 목소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거리로 지금 쫓아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끝장 토론하겠다고 그랬는데 끝장 났네 그냥. 제가 그러지만 네. 끝장나는 토론 기자회견이 되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저와 제처가 모두 휴대폰을 바꿨어야 됐다. 그리고 휴대폰만 바꿨으면 우리가 명태균 휴대폰이 잘못했네. 잘못한 휴대폰이 거야. 이걸 잘못했어. 답이라고 합니까? 휴대폰만 답이라고 해요? 바꿨어도 명태균하고도 연락 안 돼. 여러 사람들하고도 연락 안 됐는데 아, 이걸 답이라고 합니까? 휴대폰을 안 바꿨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달이 난 거야. 지금 빨리 저기 그 휴대폰 가게로 가셔야 돼. 휴대폰이 잘못했던지 이제 통신사 압수수색 해야 돼. 왜 안 바꿔줬어? 어디야? SK야? 네? KT야? 어디야? 어디야? 뭐 LG야? 압수수색해서 왜 안 네. 바꿨는지 물어야지. 야 진짜 이거 답이라고 해 진짜. 이거를. 큰일 났다 진짜로. 네, 내가 전직 대통령 행동들을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휴대폰을 안 바꿨어. 그게 문제네. 진짜 정말 이제 어안이 벙벙한 수준입니다. 저는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이라도 답변을 잘못했다 하고 뭐라 할 줄 알았는데 다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전혀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럴 그게 바에야 맞는 뭐 왜 거예요. 하냐고.
그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사과. 괜히 아니 저기 누구야 박근혜 박근혜가? 대통령이 사과해가지고 지지율이 5%까지 빠지고 밀렸다. 절대 사과하지 말고 버텨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보다 뭐 하거든? 못하죠. 박근혜는 그렇게 드러난 것도 별로 없어요. 박근혜가 사과해서 그래 된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국면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모든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저는 오히려 나쁘게 보는데 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대통령하고 하는 통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와가지고 내가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화를 한 거야. 그랬을 뿐이야. 이 부분은 내가 리스크를 앞으로 줄여나가겠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제 앞으로 전화 안 받겠다. 이런 선언인 것 같아요. 휴대폰을 안 바꿀 것 같은데? 아니 뭐 앞으로 뭘 어떻게 하든 그게 뭐 크게 그 의미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기존에 해왔던 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해명을 요구하는데 참 앞으로 뭐 휴대폰이 전화를 쓰든 뭐 이 유선 전화를 쓰든 우리 관심도 없어요. 전화. 매정하지 못하고 휴대폰이 이게 문제고. 뭐야. 아 근데 이 상황 순진한 인식은 구석이 진짜 있고. 너무 심각하네요. 그 김건희 여사는 순진해가지고 지금 속은 거잖아요.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한테 당한 거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가 조만간 페이스북에 글을 더 올릴 것 같은데 아니 명태균 아침에는 씨도 사과를 자기 했는데. 구속 이런 것 때문에 내일 조사 받으니까 뭔가 저는 거래가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딜 딜 들어갔으니까 저 사람 갑자기 다른 그렇죠. 말하고 하는 것 같고 예. 글쎄요. 그리고 오늘 제2부속실장 발령 냈어요. 오늘 발령 냈고 금명간에 사람 뽑을 거고 사무실도 공사가 거의 끝나고 지난 기자회견 때는 자리가 없어서 제2부속실 못 만든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자리를 또 어떻게 만들었나 봐요. 공사가 끝나서 이제 할 거고 직원만 뽑으면 일할 수 있게끔 다 됐다. 그 여기저기서 대통령 부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할지 잘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순진해. 그래가지고 막 박절하지 못하고 매정하지 못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면 다 받아주고 답변하고 성실하게 하느라고 잠도 못 자. 응?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니네들이 말이야 국정농단이라고 야당 비판하고 국민들이 나와서 소리질러 다 니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관성 하나는 있네요. 명품백도 뭐 박절하지 못해서 못 못해서. 받고 다 전화도 문자도 다 매정하지 못해서 일관성 하나는 있는데 정말 왜 했냐 이럴 거면은. 중요한 질문 나왔습니다. 한결의 이승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은 어떤 입장이냐? 명품백 수수 불기소,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받아들일 건지 거부권 또 행사할 건지 궁금하다. 다 했네. 네, 그게 이제 요게 핵심 질문이 질문이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네.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알면서 그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못하면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고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둬라 그러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약간 길게 이야기하겠다. 예, 59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큰일 났습니다. 또 지금. 위헌성 있다고 뭐 그딴 얘기 하는 지금 10시 59분이야. 예, 특검을 하니 많이 이것은 국회가 결정을 해서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팀을 꾸리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해서 안 된다는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헌법의 기본은 삼권 분립의 행정권이 보유한 권한이다. 이건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설명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여요. 거부권 행사는 자명해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뀐 게 그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 당신이 특검한 거 아닙니까 박영수 때 네. 똑같은데 뭘 네. 그 소리 하십니까? 네. 근데
근데 길게 설명을 하겠다고 이제 각을 잡기 시작했어요. 의원 뭐 일단 네. 국민의힘 얘기하던 헛소리 그렇죠. 하시겠죠. 끝장 토론 끝장 토론. 준비됐네. 그러고 뭐 더 이상 질문 안 받을 거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말겠지. 근데 기존에 해왔던 주장하고 지금 뭐 아직 안 똑같아, 들어봤지만은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위헌적 요소가 있고 나는 뭐 권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테고 의회가 뭐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이 국힘한테 지금 신호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니들 하라고. 이렇게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니들 계속 방탄해 이렇게 건의와서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하고 있네. 근데 이 오늘의 기자회견을 들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반발심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온당한 조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론 조작 같은 거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매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래서 그냥 연락한 거고 휴대폰 안 바꾼 게 잘못한 거고 그리고 뭐 그거 소통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뭐가 문제야 이런 거거든요. 하나 남았네. 근데 엄청 바빴는데 뭘 통화를 해? 아니 녹취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안 돼요. 통화 기억이 없다 이렇게 그러면 빠져.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잠시 외국인 기자 얼굴이 잡혔는데요. 외국인 됐다. 기자 외국한 듣지 마라. 뭐 외국인 관심 기자 없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외국인. 아니 근데 이제 유일하게 참 남의 나라지만 걱정된다 이런 표정이야. 우리가 했던 거 지금 다 그대로잖아. 네. 특검하고 김건희하고 뭐 이런 것들 답변 저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 답변 됐고 마지막에 남은 게 나는 전쟁인데 전쟁 뭐 파병 이 부분 그거라도 좀 제대로 답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순서가 정치 그리고 외교안보인데 이제 트럼프 얘기 주로 할 테고 사회 다시 그리고 정치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외신 기자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면 아마 그 대외 정책 이것 쪽으로 지금 넘어갈 하겠죠. 것 같아요. 예.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아유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거의 예측을. 예지력이 명태균급이야.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위헌적 발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면 특검하면 안 돼. 맞잖아. 이런 거고요. 이미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 뭘 또 해? 뭘 조사했다는 거야? 요즘 그리- 김만배 열심히 수사하더라. 그리고 기소도 못했잖아. 기소도 못했잖아. 문재인 정부 때. 그럼 뭘 수사를 해? 화가 났어요. 예, 화가 났습니다. 자, 기소도 못 해놓고 뭘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 그만큼 털었는데 이거는 대선 때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필요 없어요. 다 들을 필요도 없네. 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참 서정욱이 대신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은 가끔 귀엽기라도 귀엽기도 해. 하고.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 자체가 특별 검사의 업무도 사법의 업무인데 자꾸 이거 하라고 하는 건 정치 선동이다. 똑같네. 똑같은 얘기잖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지지율이 19%로 떨어지고 대구에서 18%, 갤럽 대구에서 기준. 18%로 갤럽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또한 모든 그 여론조사에서 역대급으로 최저치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명태균을 통해서 지가 뭘 안다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자가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치 있는 태도는 아닌 거예요. 상남자네 진짜. 알고 봤더니 상남자네.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상남자네. 나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장났다. 끝났네. 정말 그냥 더 더 이상 이상 방법이 없어. 더 이상 보이네. 방법이 네. 없다. 태로가 없어 보인다. 하지 말라니까 그래. 이런 거 할 바에 뭐 하라냐고. 자 융단 폭격 받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자 보십시오.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명태균 씨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들도 몇 개 더 기자회 끝나면 나올 것 같고요. 네. 명태균 씨는 지금 아마 딜을 돼가지고 저 조사 받으러 가면서 그럴 건데 만약 수가 틀리면 명태균 씨도 뭐 공개할 수도 있겠죠. 저는 명태균은 이제 공개 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미 명태균은 본인이
막 미치광이처럼 했지만은 약점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SOS를 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측을 했는데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저는 2주 안에 구속될 거라고 본다, 명태균. 그래서 깜빵에 가둬놓고 딜을, 또 검찰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딜 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 혐의가 있으면 가장 형량 안 나오는 거 요걸로 딜 치고 나머지는 불기소하거나 뭐 증거 부족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주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김건희 윤석열도 사니까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가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없어요. 특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의석수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네. 이거 기점으로 친한계는 이제 거의 돌아설 것 같거든요. 뭐 한동훈이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지만 네.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몇몇은 바뀌지 않을까. 자, 방금 전국 지표조사 2주마다 하는 네. 4개 여론조사가 MBS. 한 건데 네, MBS, MBS. 여기 대통령 긍정평가 19%. 오, MBS가? MBS도 19%. 야, 예. 이게 갤럽보다 한 1, 2%포인트 보통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보통. 예, 여기도 이제 10%니까 지금 다 무너진다. 이제 네. ARS 조사만 남았다. 리얼미터나 이제 이런 데도 20 이제 초반. 20 초반인데 이거 여기도 다음 주 되면은 이제 10%대로 가겠구나. 그렇지. 예, 예,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야,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이 얘기합니다. 대통령 워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에 있어도 보호할 수가 없다. 특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지금 11시 6분 넘어서고 있고 또 박지훈 변호사 일정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일단 박지훈 변호사 먼저 보내드리고 2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나도 가야지. 방송 있어.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다음 방송 있으니까 진짜 또. 너무 안타깝다. 예. 저희가 두 분 다 일정 때문에 더 이상은 저 방송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분 보내드리고 제가 대통령 지지율 나오는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20%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는데 또 보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데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참모들을 통해서 내가 바가지를 끌킴을 많이 당하고 있다. 아유, 총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수를 뒀다.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1월 7일 이 날짜도 좀 그렇고 최악의 기자회견이고 끝장 기자회견인데 끝장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고요. 내일 언론에서 융단 폭격을 내릴 겁니다. 보십시오. 끝장난 것 같아요. 뭐 아무 반성이나 아예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1도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 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당장 선거가 없고 그러니까 뭐 움직일 동인도 없고 그런 건 맞는데 이게 앞으로 1년 반 2년이 되면 옛날처럼 갑자기 국면 전환하고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국민의 민심을 읽고 갑자기 누구 내세워 가지고 국면 전환한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왔다. 뭐가 됐든 뭐 국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특검을 이렇게 원하고 보수층에서도 반 이상이 지금 특검을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 의원들께서 좀 현명하게 자유롭게 좀 자유투표, 특히 이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재의결 때는 조금 양심껏 한번 해주시길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발언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꼈으면 더 실망이 크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율을 올리는 보관을 가지고 꼼수를 쓸 줄 모르고 채찔에도 안 맞고 더 유연해지고 변화를 주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내일 갤럽 조사도 보고요. 저희가 취재 편의점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장외 집회 저희가 또 취재하려고 합니다. 민심과 만나겠습니다. 동학혁명 때처럼 만민공동회 시민들의 목소리를 날것 그대로 보도하면서 대통령실까지 그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사실보도, 진실보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착잡한 가운데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